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립니까? 네, 다시 시작한 자연쌤의 중국어 시간. 다들 준비되셨죠? 교과서 38쪽 펴주세요. 把书翻到第38, 39页.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쌤입니다. 자, 제2과 你叫什么名字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읽었죠? 제목 읽었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你叫什么名字 한 번 더. 你叫什么名字 네,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직 니 말고는 배운 단어가 없어서 이번 과는 밍즈, 여기 이름 명자 한자 요 정도 알고 계시죠? 이름 관련 표현을 할 수 있는 과고요. 그리고 교과서 인트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적 관련한 내용도 나오는 과입니다. 나라 이름,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표현 이 과를 배우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발음과 상당히 비슷하죠? 해볼까요? 한국, 한 번 더. 한국. 네.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는 병음의 첫 글자를 H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그려져 있는데 무얼 그렸나요? 경복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둘 다 맞습니다. 경복궁의 첫 번째 정문이 광화문이죠. 그래서 광화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화문, 광화문입니다. 수업 시간, 중국어 시간인데요. 잠깐 문화적인 요소를 설명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광화문에 대한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괜찮죠? 자, 광화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다들 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 경복궁의 정문, 우리나라 조선 최고의 법궁의 정문 광화문인데요. 광화문의 역사를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먼저 태조에 창건됐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지고 홍선대원군이 재건했다가 조선 총독부가 해체했다가 6.25 때 없어졌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했다가 그거 제대로 다시 복원한 게 2010년 8월이에요. 그러면 이 현판 또한 많은 역사가 있는데 현재 흰 바탕에 검은 한자 글씨의 현판을 사용 중이에요. 광화문 현판의 역사는 조금 또 마음 아픈 측면이 있는데 먼저 이런 글씨,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글씨인데 누구의 글씨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로 쓰인 현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복원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글씨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네, 이제 2010년 새로이 복원할 때는 고종 때의 현판을 재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자로 현판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1년 만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균열로 인한 부실 논란과 함께 색상 오류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대요. 그리고 원형인 한글 현판이 아닌 모조 현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적하면서 한글 현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나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마다 문화재청은 이런 사진을 내놓았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간판에는 오류가 없다. 1902년에 촬영이 된 도쿄대에 소장된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된 유리건판 사진 보면은 오류 없지 않느냐라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1893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진짜 예전 광화문 사진이 발견이 된 거죠.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언뜻 보아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탕색이 글자색보다 진하죠.
바탕보다 글씨가 밝은 색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아닌가? 그래서 문화재청은 연구에 돌입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말하죠. 여기 8년 전이라 되어 있는데 이 10년 전에 2010년에 복원이 잘못된 고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광화문 현판색은 검은 바탕에 금박 글자다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현판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촬영 실험도 하죠. 색상은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데 단청의 채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단청 전통, 2번 단청은 현대. 그래서 시범적으로 모두 실시를 해서 2018년 10월까지 모니터링한 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재설치하겠다. 여기에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이, 이거는 2018년 말에 만든 PPT거든요, 사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최근 기사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2020년 6월 보이시죠? 봤더니 최근에 한 시민 모임에서 한글로 간판을 달자라고 기자회견을 했대요. 그리고 최근 현판 사진이 나오는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이걸로 바뀐 줄 알고. 이거는 흰색 바탕에 검정 한자로 섞인 게 지금의 현판, 2010년도에 설치된 현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합성이래요. 합성. 축소 현판 제작 후 합성한 것이다. 왜 광화문 한글로 써야 되느냐, 왜 한글로 복원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천안문 얘기가 나와요. 중국의 천안문 광장의 현판은 간체로 썼고 모택동에 초상이 걸려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의 상징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의 광화문도 우리의 지금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인류 문화의 자산인 문화재 복원에 우리 시대의 가치와 시대 정신이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 읽으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글 현판을 달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얘기가 왜 지금에 나왔냐 하면 올해 광화문 현판을 또 바꿔 달기 때문이다. 올해 다는구나 얘들아. 그래서 검은 바탕에 황금빛 동판 글씨를 새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새로 제작된 현판은 이미 한자로 새겼고 색칠만 하면 되며 올해 말에 교체할 예정이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만큼 우리 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계속 보시죠. 한번 중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한 번 더. 중국. 네, 첫 글자 대문자 보이시죠? 이거는 아까 기사에 나온 천안문인데요. 여기서는 천안문은 조금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 안에 있는 궁궐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혹시 천안문이 뭐의 정문인지 아시나요? 베이징에 가면 있는 그것. 자금성의 정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금성을 아무도 자금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들 꾸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꾸공. 네. 꾸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금성은 명청대 황제가 살던 궁전이고 중국에서는 꾸공으로 불립니다. 밝은 날 보면 이래요. 색깔이 일단 기와 색깔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죠. 건축 당시에 무려 700여 개의 건축물, 9,999개의 방이 있었대요. 얼마나 큰 규모예요. 그죠? 105만 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문물도 소장되어 있어서 거대한 박물관의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자금성 안에 있는 여러 궁들은 진열실로 사용되어서 중국의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훼손된 것이 많은데 자금성 같은 경우는 모두 전혀 훼손되지 않고 완벽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깐 퀴즈. 경복궁의 대문은 광화문, 자금성의 대문은 무엇일까? 아까 선생님 설명했는데 하나, 둘, 셋. 티에난문, 천안문이겠죠. 이렇게 간체자로 옆에 뭐라고 쓰여 있고 가운데 있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마오쩌둥이죠. 모택동. 자, 또 잠깐 OX 퀴즈. 중국 자금성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하나, 둘, 셋.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중국 갔을 때 처음 갔던 게 2002년이었는데 그때 스타벅스 봤던 기억이 나요. 궁궐에 스타벅스가 있네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7년 7월 이후에 국민정서상 이제 외국의 커피숍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최근 이슈라기보단 이것도 좀 몇 년 지났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미중 그 무역 전쟁으로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자금성을 통째로 비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금성을 건립한 710년 만에 초유의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자금성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뭘 했느냐면 두 양 미중 정상이 8,704칸에 이르는 자금성의 주요 건물을 순례하며 진귀한 보물을 감상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궁 참관은 황제만이 다니는 길인 고궁 증축선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보온루에서 차담회를 하고 태화전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창음각에서 경극까지 보고 이 자금성 안에서 음식까지 먹는 만찬을 하는 이런 코스로 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밀랍 인형 같지만 실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보온루는 자금성 내 서양식 유일한 건물이래요. 그래서 중국 보물을 보관했던 장소고 경극을 보던 서태후가 경극을 보던 창음각으로 자리를 옮겨서 손오공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경극을 관람했고요.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 궁궐 건축물이 남아있죠. 이어서 건복궁 만찬. 건복궁은 청해 융성기를 통치했던 건륭제 전용 공간인데요. 만안전석, 청나라 황실의 궁중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좋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다투어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했겠죠.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감동을 선사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다지면서 중국의 문화 전통과 역사의 무게를 강조해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처럼 극지인이 대접하면서도 자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천하를 양분하는 황제와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했다는 그런 속내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해서 병음을 보면서 나라 이름을 한 글자씩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국 따라하세요. 한국 중국 한 번 더 중국. 자, 다음은 어딘지 아세요? 이 그림, 이 건축물 어디일까요? 네, 성가족 성당이 대표 건축물인 곳 어딘가요? 스페인입니다.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시바냐. 발음 재밌죠? 해볼까요? 한 번 더. 시바냐. 발음 재밌죠?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시바냐. 네, 안토니오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네요. 영국 한번 발음해 볼까요? 英国 한 번 더. 英国 英国 다음은 어딘지 알겠죠? 미국입니다. 발음해 볼까요? 반삼성으로 美国 한 번 더. 美国 발음이 거의 우리말이랑 유사해요. 인도 타지마할 궁전 인도입니다. 한 번 더. 인도 우리 옆에 있는 이 나라는 일본 한 번 더. 일본 네. 국가명을 중국어로 표기한 걸 보니까 다 어떤가요? 우리말 발음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네. 한자를 사용해서 발음을 비슷하게 음역해서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구어로 끝나는 나라 이름만 무려 4개가 있네요. 이 구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한국, 중국, 영국, 미국 할 때 그 국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이름을 묻고 답할 수 있기, 그리고 만남의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다, 국적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는 중국의 성씨와 다양한 호칭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듣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大家把书翻到40页 40쪽 펴주세요.听, 듣기입니다. 잘 듣고 해당하는 발음에 체크 표시를 해봅시다. 叫 들으셨죠? 叫 정답은 아래쪽입니다. 叫 하면은 누구누구라고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哪 몇 성이에요? 哪 네, 3성 위의 것이 정답입니다. 나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의문사 어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할 때 나 라는 의문사를 씁니다. 잘 듣고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보세요. 1. 韩国 2. 中国 3. 英国 4. 美国 5. 日本 한 번씩 따라 쓰셨으면 한 번씩 읽어볼게요. 韩国 한국 韩国 한국 中国 중국 英国 英国 美国 美国日本 일본 네, 각각 한국, 중국, 영국, 미국, 일본이라는 뜻이 있겠죠. 넘어가서 잘 듣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서로 쑥스러워하면서 악수를 하는 이 부분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 너를 만나서 아주 기뻐 라는 뜻입니다.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어느 라는 뜻의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국적을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게요. 잘 듣고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叫什么名字？我叫王丽。 자, 한 번씩.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我叫王丽。我叫王丽. 네, 너는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왕리라고 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찌아오라는 처음 듣기에 나왔던 단어를 동사로 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叫什么名字？我叫王丽。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